마지막 받았던 실수령액이 320만원 정도? 네. 그게 거의 한 17년 근무하신 월급인가요? 네. 모든 게 다 계산적이어야 돼요. 아, 뭔가를 결정할 때, 네. 하려고 할 때. 그렇죠. 애들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저는 외벌이였거든요. 그런 생각할 때. 그래서 돈을 못 모았고 당연히 오히려 대출이 더 높아졌겠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군 봉급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집수를 하시면서 네. 얼마 정도 버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교육사업 제외하고 그런 거는 부가 수입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더로 치고 다니는 걸로 따지면 한 1200, 1300 정도는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사장님께서 직접 시공해서 버는 돈인 거예요? 네. 이전보다 훨씬 많이 버시게 됐잖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좋아졌나요? 체감적으로? 애들한테 하고 싶은 걸 해줄 수가 있는 거, 애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한테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 저는 목표가 딱 하나예요.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하는 목표가 숟가락 없애는 거였잖아요. 또 제 꿈을 결국엔 똑같은 걸로 포기를 다 했던 거고, 형편으로 저는 그걸 제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때까지 쉴 생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집수리 시장에서 아카데미랑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김철우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작업 현장은 간판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현장이 있는데 오전에는 간판 제거하고 오후에는 타일 보수. 같이 오신 분이 3분 더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신 분들이에요? 저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 두 분하고 한 분은 교육생. 돌아가니까 떨어지는 것만 방지하게. 네, 제거 완료했습니다. 여기 현장은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이제 어디 가신 거예요? 식사하러. 밥 먹고 오후에 타일 보수하는 거 현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집수리 시장 들어올 때 다른 교육 현장에 있었고 배우고자 들어갔는데 너무 아닌 체계를 바로 잡고자 교육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고 같이 진행하게 됐어요. 집수리 시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장님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육군이었어요. 저는 17년 정도 군생활 하다가 전역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행정복관 하고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상사였어요. 올해 원사 진급 들어가는 해였어요. 연금 수령 대상자 2년 정도 남았는데 수령 안 하고 포기하고 나오게 됐어요. 전역 결심하셨을 때 네. 사모님은 어떤 반응이셨나요? 많은 걱정은 했겠죠. 근데 티를 내지 않고 계획했던 부분을 설명을 하니까 아무런 반대 없이 그냥 나오게 됐어요. 진짜 아무런 반대 안 했어요. 집수리는 전역을 결심하고 나와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한 일주일 알아봤나? 일주일 보고 딱 초기 와가지고 이거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을 바로 썼죠. 부대에서 하셨던 일들이랑 많이 비슷한가요? 소위 말해서 부대에서 하던 것들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 신분에서 안 해본 게 없고 전부 다 해봤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게 부대예요. 보안상 다 말씀드리기는 제한되는데 말 그대로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행정복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거, 신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 도가 탔어요. 아까 자격증도 많다고 하셨는데 네. 관련 자격증을 부대에서 다 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용접하고 전기, 목공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지게차, 굴삭기 등등 해서 건설 쪽 관련된 거는 8개인가 9개 정도 갖고 있어요. 상사 정도 되면 부하들한테 많이 시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시킬 수 있어요. 시킬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역시도 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러 왔는데 제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밑에 부하들은 쉽게 못 움직이겠죠. 앞장서서 해야지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또 만약에 후 부하한테 진행을 했는데 일이 잘못됐다. 제가 야 니가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책임 전가잖아요. 그건 제 생각에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고 먼저 생각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되게 컸었어요. 군생활 하면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지시는 받되 간섭은 받지 말자. 저는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이랬어요. 어떤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누구보다 많은 계획들과 많은 시행착오를 혼자 연습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게끔 노력을 했어요. 모든 일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라면 거짓말인데 제 능력 안에서 그 이상의 능력치를 보여드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과 계획을 했었죠. 실행도 하고. 제가 실행력도 강하고 추진력도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한 가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 이상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실행에 옮깁니다. 준비 과정이 있어요. 원래 연금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 계획이 먼저였었는데 그걸 버리고 저도 국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사회라는 게.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겠죠. 사회 적응 기간이라고 전역할 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조금 알아보니 여기는 가능하겠는데 라는 판단이 섰고 결정이 내렸고 그 결정을 다시 생각할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오게 됐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교육 사업이 3년은 좋게 있다가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제대로 내가 알아야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사회에서 나와서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하고 돈을 받는다고? 교육 체계가 너무 아니라는데 아카데미가 말 그대로 상업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금전적인 부분을. 군은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은 월급쟁이고 그러면 말 그대로 나도 돈적으로 이 교육생분들한테 다가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제 성격상 안 되더라고요. 돈만 보고 그냥 말 그대로 영업만 하고 마케팅만 하고 교육생 모집하려고만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교육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누군가는 제대로 끌고 나가야겠다. 그래야지 이 집수리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건설이 타격받고 인테리어가 타격받는데 그 밑에 있는 집수리 시장이 틈새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울타리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빨리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처음에 집수리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얼마 만에 나오셨다고 하시죠? 3주요. 사실 그 책에 들어간 거는 제가 군에서 폐쇄적인 집단이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거든요. 어떤 분야든 간에. 너무 많이 해왔고 그 책에 들어갔던 거는 마케팅, 또 커뮤니티,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시장을 알아내고 혼자 독학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데가 3주 정도 걸린 거죠. 그 3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잤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하루에 1시간씩 잤어요. 그럼 기존 집수리 강의에서 네.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교육하는 방식, 방법, 교육생분들한테 상업적인으로만 다가가니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 사업이나 이런 현장에서 뛰는 현장 오다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돈이 돈을 불러다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에요, 사람. 돈은 부가가치고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지 돈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거든요. 진실되게 고객한테 응대하고 혹여나 제가 현장에서 실수하는 부분이나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저는 바로 인정을 해요, 고객분한테.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 이거 제가 변상해 드리겠다, 잘못했다, 이거 시공이. 그럼 오히려 고객분들이 더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아직 젊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열심히 한다고 진짜 내 발로 기어다녀요. 현장 가면은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죠. 끝까지 청소까지 마무리 다. 군대에 있을 때는 마지막에 월급을 얼마 정도 받으셨는지 알 수 있나요? 마지막 받았던 실수령액이 320만 원 정도? 네. 그게 거의 한 17년 근무하신 월급인가요? 네. 사회 집단에서는 어떻게 기업이 연봉이나 월급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과금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단순히 월급만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일단 기본급은 320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걸로 가정을 꾸리시기에는 뭐 여유가 있지는 않으셨겠네요. 여유가 없죠. 마이너스죠. 그런 상황이 사장님께서 전역을 결심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나요? 네, 많이 미쳤죠. 예를 들면은 모든 게 다 계산적이어야 돼요. 뭔가를 결정할 때, 네. 하려고 할 때. 그렇죠. 애들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또 그렇다고 제가 군인 신분에서 와이프도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애들하고에 대한 유대관계 이런 부분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전보다. 저는 그런 것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 저는 외벌이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돈을 못 모았고 당연히 오히려 대출이 더 높아졌겠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군 봉급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차가 2대여야 돼요, 군인 가족들은. 왜 차가 2대여야 되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 군 관사나 군인 아파트들은 다 외진돼 있어요. 교통편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 저는 부대에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애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고 해야 되는 부분, 교통편이 되게 안 좋아요. 대부분의 군부대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말 그대로 오지에 있는 집? 그런 데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차가 없으면 택시를 탄다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차를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애가 아픈데 차는 제가 타고 갔지. 차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나갈 수도 없고, 버스 타자니 아픈 애 데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차 하나에 일반차 가족차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꾸려요. 대부분의 군인분들이 돈이 많아서 뭐 과소비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군인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차량 유지비도 당연히 나갈 것이고. 지금은 집수를 하시면서 네. 얼마 정도 버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교육사업 제외하고 그런 거는 부가 수입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더로 치고 다니는 걸로 따지면 한 1200, 1300 정도는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사장님께서 직접 시공해서 버는 돈인 거예요? 네. 그럼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교육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전보다 훨씬 많이 버시게 됐잖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좋아졌나요? 체감적으로? 애들한테 하고 싶은 걸 해줄 수가 있는 거, 애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한테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 저는 목표가 딱 하나예요.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하는 목표가 숟가락 없애는 거였잖아요. 또 제 꿈을 결국엔 똑같은 걸로 포기를 다 했던 거고, 형편으로 저는 그걸 제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때까지 쉴 생각이 없어요. 혹시 더 빨리 나올 거라는 아쉬움은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제가 선택한 거에 후회 안 해요. 설사 결과가 잘못됐더라도 저는 후회 안 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끔 살기 위해서 진짜 독하게 살아요. 잠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도 순순히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남들이 봤을 때 너 그만해라 할 만큼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성공을 말한다? 그건 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이란 단어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한테 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 이거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옆에 계시는 분들,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이게 노력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들이 이만큼 노력할 때 이거는 평균치인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조금의 그 한 발자국 더 앞을 노력해야 노력이란 단어가 성립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남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노력한다고 열심히 해야죠. 군에서 하시던 일이 사회에서 이 정도의 경제적 가치나 수요가 있는 걸 예상을 하셨었나요? 솔직히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파생 효과가 많이 컸어요. 저는 집수리를 하려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하우스인데 저 역시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나 어디 가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 나가 있든 또 제가 일을 하든 다른 모든 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외부에서 회사 생활이든 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전부 다 저는 집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공간을 집으로 확장해서 네.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가 달리고 있는 이 도로도 집인 거예요. 이 도로 위에 아스팔트도 깔려있고 지나가면서 보던 저 도로 간판도 그렇고, 이런 거 역시 주거 생활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계속. 보통은 집수리 하시는 분들이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네. 팀으로 같이 다니시면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우선 외롭지가 않아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융화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업종이 혼자 일한다, 사부작 일하면서 돈을 번다, 좋죠. 좋은데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 일을 진짜 평생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팀 단위 운영이에요. 혼자 할 건 혼자 하되 같이 해야 될 건 같이 하고, 예를 들면은 아, 나 오늘 혼자 하기 심심한데 누구랑 같이 해볼래요 저랑?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팀이 있을 때 금전적인 파이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더 큰 오더도 수주를 하고 그러시나요? 네. 예를 들면은 데크 신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은 용접을 할 줄 몰라. 근데 저는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하는 거죠. 지금 2명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그게 만약에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차근차근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재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직접 움직이니 더 낮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청을 주지 않으니까, 직접 하니까. 아직까지 클레임이 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원칙이 있어요. 한 현장을 끝내고 다음 오더 잡자. 왜냐면 집중이 안 돼요. 오더가 되게 많고 컨택이 되게 많은데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현장 변수라는 게 분명히 생길 거고 그만큼 딜레이 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나 내일 다음 현장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이 뜨면은 제대로 된 시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오더가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현장을 나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현장 변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다음 날에 있는 고객분 오더에서 다시 전화드려서 일정을 다시 조율해요. 죄송한데 솔직하게 지금 현장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내일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내일 모레 들어가도 되냐, 이런 식으로 고객분하고 좀 양해를 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시공하겠다라는 약속 지키려고 밤 12시까지 작업했어요. 근데 오늘 또 다른 고객분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또 바로 나온 거죠. 회사 알리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들을 초반에 하셨어요? 우선 유튜브를 많이 촬영을 했고 그러면서 한 분은 법률 쪽으로 맡아서 뭐 법인 설립하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 진행을 했고, 저는 계속 지금도 그렇고 아이템 발전,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수급적인 부분으로 변환을 시킬까, 네, 이런 부분들로 하는 거고, 교육체계에 관련된 뭐 마케팅에 관련된 책자를 따로 저희가 또 만들었고, 교육 자료 책자도 따로 만들었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 네이버 블로그로 많이 고객들이 문의를 주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한 80% 이상이 다 네이버 블로그. 아스팔트 보수도 하시던데 네. 하실 수 있는 수리 보수 종류가 몇 가지 정도나 되시나요? 저는 다 따져보진 않았는데 한 200에서 2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꺼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오더가 계속 들어오니까 네. 다 꺼내서 하루에 하나씩만 새로운 걸 해도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야금야금 하나씩 새로운 아이템으로 올라와야죠. 성수기 비수기 할 거 없이 1년 내내 돌아간다고 보면 되나요? 네, 저희는 성수기 없어요. 비 오면은 실내 작업할 수 있는 거고, 또 날이 추우면 야외 실내 가리는 게 없으니까 아예. 저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안 드려요. 어떤 고객분들한테도 이거 제한됩니다, 이거 거리가 안 돼서 안 됩니다,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절대 안 드려요. 어떻게든 해결해 드려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 영업 방식인 건데, 이거는 고객분들은 급하시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집에 누수가 되고 있어. 근데 바로 고쳐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단가 얘기하면서 안 해준대, 안 된대.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려고, 단가가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해소를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보통 고객님들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현장에서 일이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한 번 갔던 고객분들한테 또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해줄 수 있냐고. 제일 컸던 게 어떤 회장님 별장 리모델링 현장이었는데, 맨 처음에 리모델링이 아니었어요. 부분 수리였는데 이것도 할 수 있냐고 해서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냐고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견적이 완전 달라졌죠. 맨 처음에 갔던 것보다 2배를 더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구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5대5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케팅하고 기술력이 딱 그 수준에 맞게끔 가야 저희는 블로그 자체가 작업 일지가 돼요. 네. 저는 지금도 하거든요. 손으로 제가 그날 작업한 걸 다 써요, 일기처럼. 그게 제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제가 군생활 때도 계속 맨날 했어요, 일기처럼. 지금도 집에 갖고 있어요. 그거는 군에서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런 체계를 가져가면 더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일기처럼 그냥 슬슬 써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많은 재산이 되더라고요. 교육 자료를 만드실 때도 참고가 되겠네요. 또 아카데미 하면서 그거 토대로 교육자료 만들고. 전역 하실 때 안에 계신 분들이 뭐 말리시거나 아니면 만류하시지는 않았나요? 많이 말렸죠. 주로 어떤 이유를 들면서 만류를 하셨나요? 우선 첫 번째 연금, 그리고 이제 진급이 바로 코앞인데 이거였는데,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군 생활을 했는지. 그냥 표창장하고 이런 것들은 70개가 넘었고, 네, 모든 교육기관은 제가 다 상위권에 있었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독하게 하고, 누구 한테도 간섭받지 않으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도 후회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해요. 지금 당장의 이 일에. 그래야지 제가 실패를 해도, 제가 노력하고 실패를 하면 제 탓을 하지 남 탓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노력하지 않고 실패를 하면 그 화살을 남한테 돌려요. 사람 심리가. 저는 그게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잘못되면 제 탓이지, 누가 잘못해서 어떻게 됐다, 누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제 스스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 덕분에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라서, 때문에라보다 그 결과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이 두 가지가 제 좌우명인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그렇게 살려고 지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의 뜻이 강할철 뚜루루예요. 앞으로 직진해서 개척해서 나가라 라는 뜻인 것 같은데, 결과는 자신감에서 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내가 전교 1등을 했어. 근데 맨날 놀아요. 근데 결국 전교 1등이야. 그럼 남들이 봤을 때 본인이
못 보는 곳에서 연습을 했고 노력을 한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나름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시험에서 당당히 1등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가 결국에 과정을 만든다고. 그 결과가 결국엔 그 과정에 녹아 있는 거겠죠. 내 노력이, 보이지 않는 노력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진짜 IQ가 300이다 이런 천재들, 극소수의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통상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노력 없이. 절대 없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과가 그 노력을 증명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럼 여기 사진들은 사장님 하실 수 있는 거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그 소수만. 아까 250개라고 하셨나요? 네. 그 중에 일부만. 네, 여기 다 못 채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등등이나 나눠 써놨겠어요. 여기 등등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일부에서는 이미 레드오션이다 그런 말씀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장에 대해서? 전 블루 오션이라고 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창이다. 아니 앞으로도 레드 오션이 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내가 노력하는 게 많다면 블루 오션이 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한 가지 업종만 내가 하겠다. 그럼 당연히 레드 오션이겠죠. 어느 업종이든 간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나를 스스로가 계속 발전시킨다면 블루 오션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네. 처음 배워서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실 텐데 네. 조언하시거나 아니면 당부하실 만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기술자를 만들어 드리진 않아요. 근데 기능자는 가능하세요. 전부 다. 기술자는 10년, 20년을 하셔야 기술자입니다. 전문가고.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업종이 그만큼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는 업종들이 아니에요. 일들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또 그렇다고 기술자 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안 하지도 않고 그 중간에 솔직히 말해 어중간한 그 자리에서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20수리 시장인 거예요. 네, 교육생들이 4기까지 배출이 됐다고 했나요? 네. 그 중에서 잘하시고 두각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정말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기존에 했던 어떤 업종에 대해서 접목을 해서 더 발전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지세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천천히 야금야금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이 3, 4개월이 지났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플러스를 많이 시키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오히려 수밖에 없어요. 백지 상태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도화지 상태여야 습득이 빠르고 또 알려드린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네. 뭐 기술이 진짜 특화되어 있는 분도 아니고 뭐 마케팅이 특화되어 있는 분도 아닌데 묵묵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딘 분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평균적인 속도로 진행되지 더뎌지는 분들은 없어요. 그 특출나다고 말씀드리는 건 급격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폭발하시는 분들이에요. 천천히 따라오시다가 한 번에 일취월장으로 확 올라가시는 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뒤로 뒤처지는 분들은 사실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거를 방관하지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컨설팅 비용을 내시고 오신 분들한테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생각했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성향이 다르지만 이 방법이 맞거든요. 어떤 게 맞냐? 돈 벌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내가 투자했으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그 투자 대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수가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이 힘들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어렵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너무 쉽게 포기하세요. 저는 그걸 방관하지 않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 그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역시도 군 생활에서 따온 마인드예요. 제가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독한 군인이었어요. 네. 좀 강한 거, 욕 같은 건 절대 안 했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해가지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제 후배 용사들도 제가 손을 놔본 적도 없고 그 용사들의 부모님이 저라는 사람한테 자식들의 목숨을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좋은 편의는 부모님 곁으로 살아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용사들한테. 그러니까 더 평상시에 전쟁 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주고 했던 게 제 군생활의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역시도 교육생 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은 저를 믿고 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욕먹을지언정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려야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 이 컨설팅이 지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수급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거, 해드리는 거, 그게 가장 큰 보답이지 않을까 싶네요. 군대에 제대한 남자분들 같으면 네. 커리큘럼만 잘 따라온다 그러면 기술 습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식업에 20년 계셨던 분도 계시고 하다못해 피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드릴을 처음 잡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컨설팅을 받으셔서 잘하고 다니세요.
네. 대신에 초반에는 무조건 FM적으로 합니다. 그 사이에 현장 경험을 쌓으시면서 좀 더 쉬운 방법, 또 편한 방법들을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가요. 처음부터 편법을 몸에 익히면 다시는 FM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하자가 계속 발생해요. 일단은 그 알려주는 대로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뭐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최종 목표는 이걸 기업화 시켜서 상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해외 진출이 최종 목표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연료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젊은 층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것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목표가 있어요. 저희가 제일 큰 재산이 몸이잖아요. 현장에서도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린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따뜻한 곳에 지내는 것도 좋은데 또 다른 경험들과 도전들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사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저 이런 거 못하는데. 우선은 믿어줘서 고맙고 그 믿음에 보답하게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기다림의 대가는 내가 언젠가는 보답을 할게. 그 미래에 보게 될지 모를 아이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처럼 착하게 또 성실하게만 커줬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하고 공부 못해도 된다. 건강이 최우선이야. 사장님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거짓을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믿고 어떤 시공이든 맡겨주시면 솔직하게 못하면 못한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집수리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창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먼저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공지를 내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 설명회 들으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15분 정도 오실 예정이에요. 여기 강의장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밖에부터 한번 보시면 외부에서 저희가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400평 부지 전부 다 씁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것도 교육생분들이 아스콘 연습하시고 네, 주차 라인도 교육생분들이 다 그리신 거고 저런 데크 부분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부분들 여기서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부 사용법이나 다 숙달하시고 이제 현장 가서 하시는 거죠. 이쪽으로 강의장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집수리라는 게 말 그대로 의식주만 해결하는 공간에서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작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우선 도심에서는 소음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서 민원 소지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 파주 지역에 잡게 됐습니다. 민원이 없겠네요. 네,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내부에는 네, 기본적으로 마케팅실이 별도로 있고 저희 교육할 때 처음에 마케팅을 여기서 먼저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교보제 또 각종 후드와 인조 내리석, 연막 광택하고 싱크볼, 실습장 여기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저희 현장에서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타일 부분 수리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액자 레일 다는 거, 전등 다는 거 여기는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 자재실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틈틈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 이렇게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 직접 한 거죠. 교육생분들하고 같이 해서. 원래는 지붕이랑 벽체만 있는데 구성은 다 직접 하신 네, 거예요? 제가 직접 다 한 거죠. 교육생들 알려드리면서 교육생 직접 한 거예요, 다. 제가 옆에서 알려드리면서 그분들이 일기 교육생들인데 지금 다 현장에서 얼굴 못 뵙고 있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기 공구도 엄청 많네요. 네, 이거 다 제 공부입니다. 이거 말고도 차에 또 있어가지고 오늘 사업 설명이다 보니까 공부 다 나열을 시켜놓고. 테이블 위에 있는 것들이 사장님들이 많이 쓰시는 공구들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이거 외에도 수공구도 엄청 많고 별도의 장비들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군에 있을 때도 이렇게 교육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하셨어요? 당연하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군에 빠질 수가 없죠. 교육을 안 하면 행정보호관 출신인데 용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교육해야 되고 전투를 향상시키려고 해야 되는 교육들 이런 것들 엄청 많이 했죠. 일상이죠, 일상. 다른 회사들 대비 차별점이 아니면 장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별화된 거는 설립 목적에 있죠. 저희는 선순환 구조를 되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결국 사람이 돈을 불러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부분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가 보완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타 업체랑 많이 다른 차이점이죠. 뭐 수료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저도 수료하신 분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연락도 자주 오고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려운 것들 서로 도와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립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생활 17년을 다 하고 연금을 포기하고 나오면서 이 집수리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육체계관이 너무나 아닌 악순환 구조의 교육체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고객분들이 집에 가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는. 네, 대표님 오늘 설명이 잘 끝나셨나요?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집수리 창업이나 교육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은 결국에는 제 발목을 잡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우선 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헤쳐나가고 또 방법을 찾고. 그래서 이 집수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포기만 하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면 누구나 그 노력에 대한 성과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꼭 도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